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팟캐스트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보통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시그널 음악도 좀 깔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수업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지만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냥 목소리만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싫으시면은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동안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팟캐스트와 SF와 과학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앞부분을 제가 좀 하고 뒷부분을 이제 공상주의자님이 할 건데 중간중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가는 걸 봤는데 여기다가 잠시만요. 네. 이렇게 4가지 꼭지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서바이벌 SF 키트가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은 좀 오래된 그런 매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라디오도 잘 안 듣고 그런데 이 팟캐스트의 미래는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장하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유튜브 얘기도 조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F랑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션 수업인데 왜 SF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서바이벌 SF 키트 저희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오래됐고 이제 200회를 얼마 전에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회 특집 방송을 얼마 전에 하기도 했고요. 저희 플랫폼은 팟빵이라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는 팟캐스트로는 제일 이제 유명하고 많이들 쓰는 플랫폼이긴 해요. 근데 운영을 개떡같이 해서 별로 인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은 별로 안 좋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팟빵에 주로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2년 전에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했던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구독자가 114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768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한 1년에 그 재생수가 한 4만 회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인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3,000회, 4,000회 넘어가도록 이제 조회수가 나오기도 해요. 여기 보면 1위가 듄이었어요. 듄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고. 네. 많이도 안 보셨네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듄을 이제 영화를 보시고, 사실 이게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근데 소설은 대단히 대하소설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읽고, 소설에서만 나오는 이 영화에는 안 나오는 디테일들을 좀 짚어드린 그런 방송을 했는데, 이게 좀 인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요즘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죠. 그래서 기후위기를 소재로 한 SF 소설이 있어요. 두 번째 달이라는 소설인데, 최이수 작가의. 이 소설도 굉장히 재미있고 약간 웹소설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소드가 인기가 있었고요. 저희 또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옛날에는 저희가 그냥 팟캐스트 한 거를 그냥 음성만 따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원래 지금 2019년에는 정말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한 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유튜브로 라이브를 해요. 라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녹음본을 따가지고 팟캐스트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사실 팟빵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 좀 인기가 있었던 거는 최근에 김영하 작가가 SF 소설을 낸 걸 아시나요? 네, 김영하 작가는, 문학상으로 데뷔를 한 문단 문학을 쓰는, 약간 순문학이라고도 하는, 그쪽 작가인데, 근데 SF를 쓰셨어요, 이번에. 작별 인사라는. 그래서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정말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읽고 또 리뷰를 해본 그 방송이 지금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피부라는 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상당히 충격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영화인가?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 영화도 혹시 그런 걸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약간만 말씀드려도 이게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네? 네.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네. 저희도 그 교수님 수업 때 이제 듣고 사실 알게 된 영화긴 한데 이 영화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방송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SNS로 알리고 또 이제 댓글로 소통을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뭐 페이스북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좀 컨텐츠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아카이빙 느낌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를 하고 있고 트위터에서 요즘 스페이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도 가끔 열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애플 팟캐스트도 이제 팟빵에 올리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흐름드 살롱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오디오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여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올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희는 장비를 뭘 쓰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광고로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거 로지텍 스트림캠 그 다음에 이거는 줌 녹음기 겸 마이크,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제 조명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 모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방송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가장 큰 것. 컨텐츠? 컨텐츠 물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화질을 좌우하는 카메라? 카메라 여기 있잖아요. 출연자 아닙니다. 출연자 맞을 수 있죠. 네. 네. 힌트. 코인을 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픽카드. 네.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돼요. 그래픽카드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써도 위에 올라가는 이 영상이 화질이 굳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와 좋은 CPU, 좋은 이제 PC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화질의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가 좀 비쌉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후원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뭐 정부 과제를 따기도 했어요. 2,500만 원짜리 과제를 땄어요. 그런데 이 과제로는 장비를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무지 많이 샀고요. 책을 많이 사고 또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김초엽 작가님 모셔가지고 북토크를 하기도 했고요. 이따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했던 게 편집자 분을 모셔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만들 때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뭐 어떤 작품을 다룰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떤 작품을 다뤄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거는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게 막 뜰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거는 요즘 막 뜨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니까 많이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의성, 화제성,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다뤘을 때 할 얘기가 좀 많은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작품을 고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작품을 봐야겠죠. 저희가 책도 다루고 있고요. 영화도 다루고 애니메이션도 다루고 그다음에 게임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게임을 잘 못하고 좀 그렇게 게임에 엄청 이제 공을 들이는 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루려면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약간 일처럼 합니다. 이게 약간 처음에는 덕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약간 이 업이 되면서 조금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이걸 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평점 낮은 영화 같은 거 이제. 그쵸. 좀 이거는 까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평점 낮은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보면서 좀 괴롭죠. 정말 이걸 내가 보고 있어야 되나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준비를 뭐 우리 나름대로 감상, 그 다음에 관련 뭐 비평이라던가 논문 같은 걸 찾아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공각기동대 다룰 때는 관련 논문도 막 찾아보고 이랬었고요. SF 단신이라고 해가지고 좀 요즘 뉴스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고 또 신간 뭐가 나왔는가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업로드를 하죠. 업로드를 할 때는 편집도 들어가야 되고 그냥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좀 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노트에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여러분 슈카월드 보세요? 안 보시나? 네. 슈카월드 같은 거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원노트를 보여드리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한번 웃고 시작하려고 네. 테슬라봇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테슬라봇이 발표가 됐죠. 테슬라에서 만든 건가요? 네, 테슬라에서 만들었고요. 네. 이런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을 이렇게 들고 나와야 할 정도로 완성도가 참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뭐 춤추고 뭐 뒤로 덤블링하고 막 이런 로봇들 보다가 네, 그래서 원노트를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다음에 옆에 채팅이 껴졌죠. 이렇게 그다음에 진짜 막 흔들 이러면서 천천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라는 매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팟캐스트라는 거는 개인화된 방송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만들던 그런 방송에서 개인이 뭔가 이제 뭔가 이게 공개적으로 나의 컨텐츠를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고, 요즘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개인화된 방송의 시초가 사실은 팟캐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로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많이들 해요. 그래서 뭐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가 아주 예전부터 많이 유명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원래 이 과장창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라는 약간 그 과학 창의재단에서 좀 지원을 받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요즘 사실 그 팟빵을 보시면 팟캐스트들이 예전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뭘로 합쳐지냐면 매불쇼라고 아시나요? 이 정영진 씨와 최욱 씨가 하는 매불쇼라는 이 방송의 코너로 하나로 들어갔어요. 이 과장창이. 그 다음에 뭐 썬킴 씨가 하는 뭐 세계사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여기에 코너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팟캐스트가 여기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좀 흥한 이 코너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채널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매블쇼에 최근에 우리 학교 여러분 선배입니다. 부가연 씨가 나왔어요. 이분이 우리 학교 내연소 내연구를 소개합니다에서 우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페임랩
페임랩 코리아에서 또 우승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로 세계 페임랩 대회에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 역주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나와서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이 무엇인가,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 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이라고 해서 이 팟캐스트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과학 사회학이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주 들을 만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다음에 뭐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학 저널인데 여기에서도 팟캐스트를 예전부터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스캇 게이브리엘 놀스라는 교수님이 지금은 카이스트에 계세요. 카이스트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코비드 콜스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코비드 기간에 이분이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든 뭔가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하루에 한 팀씩 해가지고 뭐 의료진이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정치인이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옆집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자기 아빠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코비드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어떤 담론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아카이빙을 하신 거예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이 줌으로 하는 그 인터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회가 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유튜브랑 이제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에피라는 잡지 있는 거 아시나요? 에피라는 잡지도 상당히 좋은 잡지인데 과학 잡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을 500회 인터뷰로 기록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교수님의 인터뷰가 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팟캐스트인가? 팟캐스트는 유튜브보다 훨씬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는 이제 편집을 막 해야 되고 이런 건데 팟캐스트는 비교적 편집을 좀 적게 하셔도 되고 장비도 많이 필요 없죠. 아까 이제 유튜브를 하려면 좋은 컴퓨터와 좋은 카메라와 좋은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팟캐스트는 그냥 휴대폰으로 하면 됩니다. 휴대폰 마이크도 얼마든지 지금 요즘 나오는 휴대폰은 정말로 좋아졌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접근성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얼굴이라든가 신분 이런 것도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분들도 이런 팟캐스트를 되게 쉽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유튜버 대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강연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일단 라디오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2010년에 여기 보시면 주 5일 이상 매체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면은 뭐 TV, 라디오, 신문, 스마트폰, PC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저 16.2%였다가 라디오는 지금 2019년에는 8%로 절반이 깎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체별 뉴스 이용률 추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땡땡을 통해서 뉴스 또는 시사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아직까지는 텔레비전이 정말 위에 있죠. 그 다음이 밑에 있는 이제 파란색 진한 그래프가 인터넷 포털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시면은 2011년에 26%였다가 2021년에는 8%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뭐도 줄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청록색 요거가 이제 종이신문입니다. 종이신문도 한 40%였다가 지금 한 9%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매체들도 다 지금 줄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라디오도 같이 줄어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클럽하우스가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2021년에 작년이네요. 네, 작년에
반짝했다가 반짝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대신에 트위터에서 스페이스가 생겼고 페이스북에서도 뭔가 만들고 카카오톡에서도 뭔가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음성을 가지고 클럽하우스는 비록 이제 졌지만 이렇게 음성을 가지고 뭔가 소통하는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지금 사업 전망이 되게 좋다고 해요. 저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세계 팟캐스트 시장이.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팟캐스트랑 OST를 들을 수 있는 N+라는 서비스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앱에서 오디오 올리 모드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에서는 팟캐스트 기업을 연달아서 인수를 하고 있고요. 해리 왕자가 직접 운영하는 팟캐스트를 280억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팟캐스트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뮤직에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고, 플로에서도 이제 스푼 라디오랑 MOU를 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 기업들이 많이 팟캐스트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윌라라는 서비스가 생겼죠. 오디오북이잖아요. 김혜수 씨가 선전하는. 네. 그거 아세요? 김혜수 씨는 그 전담 번역가가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읽고 싶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된 책을 그분한테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읽는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책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윌라에서 오디오북이 2021년에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청취 시간이 전년 대비 2.6배가 증가를 했고, 다운로드 수도 1.5배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듣는가, 이 오디오북을 이렇게 봤더니 출퇴근길,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요즘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으면 조금 내가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고, 이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심리. 그리고 요즘 갓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개발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AI 스피커 이런 거 다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디오 올리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적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상주의자님께서 그러면은 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또 SF는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